인도의 한 음식 평론가가 아침에 평소처럼 이메일을 확인하며 마살라 차를 홀짝이고 있었다. 그의 무릎 위엔 고양이 미르치가 웅크리고 있었다. 평온한 순간이었지만 전화 한 통이 그의 삶을 바꿔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라지브 파텔 씨 맞으신가요? 전화기 너머 낯선 목소리가 물었다. 억양이 생소했지만 명랑한 목소리였다. 네, 맞습니다. 라지브가 대답했다. 저는 한국 서울에 있는 Taste of the World의 민서입니다. 라지브 씨의 활동을 지켜봤는데 흥미로운 기회가 하나 있어요. 한국이라니. 그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민서는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고 라지브는 새로운 도전에 마음이 끌렸다. 그가 한국에서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평범한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딱 제가 살던 인도, 뭄바이의 따뜻한 화요일 아침에 일어난 일이었죠. 저는 라지브예요. 지난 10년간 전 세계 음식을 맛보며 국제 음식 평론가로 활동해 왔어요. 제 일이 뭐냐고요? 세계를 여행하면서 놀라운 요리들을 맛보고 그에 대한 생각을 수백만 독자들에게 나누는 일이죠. 듣기엔 완벽해 보이죠? 대부분은 그래요. 그날 아침 저는 책상에 앉아 늘 마시던 마살라 차를 홀짝이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제 고양이 미르치네. 힌디어로 고추라는 뜻이에요. 고양이 성격이 매운 고추만큼이나 불었거든요가 제 무릎에 얌전히 웅크리고서 가만히 웅웅거리고 있었죠. 모든 게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하고 일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울린 거예요. 여보세요. 라지브 파텔 씨 맞으신가요? 명랑한 목소리가 영어로 물었는데 억양이 조금 생소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이른 아침에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어요. 좋네요. 저는 한국 서울에 있는 음식 프로 그램 Taste of the World의 민서라고 해요. 저희가 라지브 씨의 활동을 계속 지켜봤는데 흥미로운 기회가 하나 있어요. 눈썹이 절로 올라갔어요. 한국이라니? 예상 밖이었죠. 저는 그동안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음식을 접해봤지만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물론 퓨전 레스토랑에서 김치를 몇 번 먹어보긴 했지만 그게 다였거든요. 민서는 계속해서 열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세계적인 음식 평론가들이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경험하는 특별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어요. 라지브 씨가 서울에 와서 저희 음식 문화를 탐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저는 의자에 기대며 차를 거의 쏟을 뻔했어요. 그러자 미르치가 잠을 방해받았다는 듯 짜증 섞인 소리를 냈죠. 흥미롭네요. 저는 가능한 한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한국 음식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민서가 웃더니 말했어요. 바로 그게 저희가 라지브 씨를 원하는 이유예요. 신선한 시각과 다른 나라 요리에 대한 전문성이 딱 맞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새로운 맛들을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어요. 이름조차 모르는 음식들이 가득한 활기찬 시장을 거니는 제 모습이 그려졌고 맛보지 못한 요리에 열정을 가진 셰프들을 만나는 상상도 했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젓가락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모습도 떠올랐어요. 네, 맞아요. 저는 젓가락질에 정말 서툴거든요. 하지만 의심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 음식을 안 좋아하면 어쩌죠? 혹시 무지해서 누군가를 기분 상하게 하면요? 이게 그저 수많은 과제 중 하나로 흘러가 버리면 어떻게 하죠?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제 전문 분야에서 좀 많이 벗어난 것 같네요. 그게 바로 흥미로운 점이죠. 민서가 외쳤어요. 라지브 씨는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들을 비평해왔잖아요. 이번엔 스스로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거죠.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진정한 도전을 느꼈던 게 언제였지? 언제 마지막으로 뭔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설렘을 느꼈었더라. 주위를 둘러보니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로 가득한 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에펠탑, 타지마할, 기자의 피라미드 각각의 사진은 하나의 여행,
하나의 모험을 의미했죠. 그런데 요즘엔 모든 게 너무 익숙하고 편안하게만 느껴졌어요. 안전하고 변화 없이요. 아마 이제 변화를 줄 때가 된 걸지도 몰라요. 알겠어요. 민서 씨, 미소가 절로 지어지면서 말했어요. 해볼게요. 가보죠. 정말 잘 됐네요. 민서가 기뻐했어요. 곧 세부 사항을 보내드릴게요. 라지브 씨, 모험할 준비하세요. 한국 음식이 분명 라지브 씨를 놀라게 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흥분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미르치가 큰 초록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봐, 미르치. 제가 귀 뒤를 긁어주면서 말했어요. 아빠가 모험을 떠나게 됐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미르치는 그냥 하품 한 번 하고 다시 잠들어 버렸어요. 역시 고양이들은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나 봐요. 그쵸? 그 후로 남은 아침 시간은 한국 음식에 대해 조사하는 데 썼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단어들을 찾아보고 있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아는 게 정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겸손해지는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신나기도 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초심자로서 완전히 새로운 여정을 앞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가방을 싸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서울에선 어떤 놀라움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이 여정이 나를 어떻게 바꿀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 도전을 맞을 준비가 정말 된 걸까? 몰랐죠. 이번 여행이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식과 문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걸 바꾸게 될 거라는 거요. 하지만 모험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짐을 싸고 제 미각도 준비하고 마음도 어느 정도는 열어둔 채로 공항으로 향했어요. 서울, 나 간다.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에 발을 딛는 순간 저희 가슴은 설렘과 긴장감으로 두근거렸어요. 공항은 정말 크고 바빴고 한국어로 된 표지판은 전혀 읽을 수 없었죠.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 같은 기분이었지만 이곳에 온 이유를 다시 떠올렸어요. 한국 음식 문화를 탐험하려고 온 거니까요. 세관을 통과하고 짐을 찾은 후 공항을 나섰는데 공기가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제가 인도에서 익숙한 공기와는 달리 약간 습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가자마자 가장 먼저 느낀 건 냄새였어요. 자동차 배기가스와 뭔가 맵고 낯선 향이 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택시를 잡아 호텔 주소를 기사님께 보여드렸어요. 택시가 서울 시내를 지나가는 동안 저는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지나가는 풍경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서울은 고층 건물들, 네온사인, 분주한 거리들로 가득한 미로 같았어요. 제가 알던 인도의 도시들과는 정말 달랐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빨리 씻고 밖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음식 탐험을 빨리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광장시장이 꼭 가봐야 할 곳이라고 들었어요. 호텔 리셉션 직원에게 길을 물어보니 친절하게 영어와 한국어로 된 길 안내 메모를 써줬어요. 그녀가 알려준 대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어요. 출근 시간대인지 주변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에 몰두한 채 빠르게 움직였어요. 저는 깨끗하게 다린 셔츠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한 옷차림이었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서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하철은 정말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금세 제가 내려야 할 역에 도착했어요.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 광장시장의 소리와 냄새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좁은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어디를 봐도 음식, 가판대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공기는 지글지글 소리 내며 구워지는 고기 냄새, 매콤한 향신료 냄새, 그리고 발효된 듯한 뭔가 알 수 없는 향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사람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어요. 눈이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고 싶었어요. 전에 본 적 없는 채소들이 쌓여 있고 불타오를 것처럼 보이는 붉은 고추장 같은 것이 큰 통에 가득 들어 있었어요. 말린 생선과 해초들이 줄지어 걸려 있고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젓가락으로 면을 후루룩 먹는 사람들, 여러 가지 작은 반찬을 집어먹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길을 걷다가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사람들이 한 무리 모여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가까이 가보니 할머니 한 분이 커다란 철판에서 뭔가를 요리하고 계셨어요. 냄새가 정말 대단했어요. 짭짤하면서도 약간 달콤한 냄새였어요. 떡볶이예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젊은 한국 남자가 웃으며 저를 보고 있었어요. 떡을 매운 소스에 버무린 건데 아주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설명해줬어요. 저는 고맙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가판대를 가리키며 손가락으로 하나를 주문했어요. 할머니는 작은 종이 그릇에 빨갛게 김이 나는 떡을 담아 주셨어요. 한 입 베어 물자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쫄깃하고 매운 맛이었는데 전혀 경험해 본 적 없는 맛이었어요. 시장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설레기도 하고 조금은 압도되는 기분이었어요. 너무나 낯선 음식들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긴 금속 젓가락으로 국수를 먹는 사람들도 보였고 누군가는 고기를 잎에 싸서 먹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탁한 흰색 음료를 마시고 있었어요. 용기를 내서 또 다른 음식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한 노인분이 고기를 굽고 있는 가판대로 다가갔어요. 냄새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그 고기를 가리켰고 노인분은 알아들으셨는지 고기를 준비하기 시작하셨어요. 기다리는 동안 근처의 친구들 무리가 모여서 웃으며 여러 가지 음식을 나눠 먹고 있는 걸 봤어요. 그들 모습이 너무 즐거워 보였고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저는 혼자 여행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지만 가끔은 그 고독함이 저를 덮쳐오곤 해요. 드디어 제 음식이 나왔어요. 얇게 썬 소고기를 불고기라고 부르시더라고요.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입안에 가득 퍼졌어요. 음식을 즐기며 주변을 둘러보니 시장의 활기가 그대로 느껴졌어요. 상인들의 외침, 지글거리는 음식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1시간이 2시간으로 흘렀고 어느새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시장은 퇴근길에 저녁을 먹으려는 직장인들로 더욱 붐볐어요.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저는 온갖 소리와 냄새, 풍경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배가 든든해지고 감각이 과부하 상태로 지하철역으로 돌아가면서 이번 음식 탐험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직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이해해야 했죠. 처음에는 이곳에 그냥 또 다른 업무 차원으로 왔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이번 경험이 제게 특별한 무언가가 될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오늘 하루를 메모하면서 정리해봤어요. 그 맛들, 그 식감들, 낯선 재료들 모두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건 오늘 본 사람들, 그들이 음식을 즐기는 모습, 그리고 상인들이 자신들의 음식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한국 음식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맛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음식들에 담긴 문화, 역사,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잠에 들기 전 내일이 어떤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줄지 기대와 함께 궁금함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내일이 제 음식과 문화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도전이 될 거라는 거요. 작은 식당에 들어서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어요. 처음으로 코를 찌른 건 향기였죠. 맵고 낯설고 약간은 부담스러운 냄새였어요.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내며 비행기에서 내린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걸 상기시켜줬지만 저는 단순히 배를 채우러 온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일을 해야 했죠. 식당은 소박했어요. 낡은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이 눈에 띄었고 벽에는 여러 세대의 가족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딱 식당이라기보단 누군가의 집 주방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약간 어색한 영어로 그가 말했어요. 저는 지훈입니다. 여기 셰프예요. 음식 평론가 라지브 씨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표정을 최대한 중립적으로 유지하려 했어요. 음식 맛을 보기 전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제 일이니까요. 반갑습니다. 지훈 씨.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인사했어요. 지훈 씨는 저를 주방 근처의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가장 인기 있는 요리를 준비했어요.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김치찌개예요. 잘 익은 김치로 만든 매운 스튜죠.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발효된 배추라니 딱히 맛있을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제 경력 동안 별의별 음식을 다 먹어봤으니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재미있겠네요. 지훈 씨는 주방으로 사라졌다가 잠시 후 끓는 돌솥을 들고 돌아왔어요. 그가 그릇을 제 앞에 놓자 김이 피어오르며 강한 신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는 얼굴을 찡그리지 않으려고 애썼죠. 이 김치는 6개월 동안 발효됐어요. 지훈 씨는 스튜를 국그릇에 덜어주며 설명했어요. 신맛과 매운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죠. 저는 숟가락을 집어들어 조심스레 한 입을 떠먹었어요. 그 맛이 혀를 세게 때리는 듯했죠. 신맛, 매운맛, 그리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다른 맛까지 정말 강렬했어요. 제 입맛에는 너무 강했죠. 그만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리고 말았어요. 지훈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자랑스러워 보이던 미소가 사라지더니 혼란스러운 그리고 상처받은 표정으로 바뀌었죠.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는 망설이며 물었어요. 저는 얼른 수습하려 했어요. 아니요, 그냥 아주 강렬해서요. 제가 말했지만 그가 믿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어색한 침묵에 빠졌어요. 저는 더 먹고 싶지 않으면서도 억지로 스튜를 휘저었고 지훈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결국 그가 말을 꺼냈어요. 알다시피 김치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문화예요. 힘든 시절, 김치가 우리 조상들이 긴 겨울을 버티는데 큰 도움이 됐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 했지만 속으로는 그냥 배추잖아. 얼마나 중요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제 회의적인 마음을 눈치챘는지 지훈 씨의 다음 말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라지브 씨. 그는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도전 하나 해볼래요? 저랑 하루만 보내봐요. 한국 사람처럼 생활하고 한국 사람처럼 먹어봐요. 우리 음식이 진짜로 어떤 의미인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이건 제가 보통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공정한 평론가로서 셰프와 개인적으로 엮이지 않는 게 원칙이었어요. 하지만 지훈 씨의 진지한 표정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여기엔 이야기가 있었어요. 단순한 식당 리뷰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죠. 좋아요. 저도 모르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그 도전 받아들일게요. 지훈 씨의 얼굴에 커다란 미소가 번졌어요. 잘 됐네요. 내일 아침에 제가 데리러 올게요. 모험할 준비하세요. 그날 저녁 식당을 나서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도대체 뭘 하겠다고 한 걸까? 원래는 한국 음식을 비평하러 온 거였는데 이제는 그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생겼어요. 하지만 속마음 한구석에서 조금은 기대되고 있었어요. 이 음식, 이 문화에 대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다음 날이 어떤 날이 될지 궁금해졌어요. 사실 저는 곧 다가올 여정이 제게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제 일과 인생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궁금함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지훈이 한국 요리의 진짜 매력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정확히 뭘 기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이른 아침에 서울을 떠나 안개 낀 산과 푸른 들판을 지나갔어요. 시골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고 지금까지 봤던 번잡한 도시 거리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2시간쯤 지나서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마을 집들은 전통 한옥 스타일과 현대식 건물들이 섞여 있었어요. 지훈은 저를 작은 정원이 있는 아늑해 보이는 집으로 안내했어요. 그 정원에는 채소와 허브가 가득 심어져 있었어요.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지훈이 설명했어요. 할머니는 한국어로 할머니라는 뜻이에요. 이 마을에서 김치 장인이세요. 문 앞에서 한 노부인이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그녀의 얼굴은 마치 호두처럼 주름졌지만
눈은 생기로 반짝였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집 안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향신료와 제가 딱 집어낼 수 없는 땅 같은 향기가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우리에게 낮은 식탁에 앉으라고 손짓하셨고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실 때 지훈이 통역을 해줬어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할머니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의 역사고, 우리 문화고, 우리 삶의 방식이지. 저는 열린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신선한 배추잎이 가득 담긴 큰 그릇을 내오셨어요. 그리고 김치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지훈이 옆에서 통역해줬어요. 먼저 배추에 소금을 뿌리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물이 빠지거든. 할머니가 설명하셨어요. 그래야 배추가 아삭아삭해지고 양념 맛을 잘 흡수할 수 있어. 배추가 절여지는 동안 할머니는 양념장을 준비하셨어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그리고 젓갈을 섞으셨죠. 냄새가 강하고 매콤해서 제 코가 찡했어요. 각 가정마다 자기들만의 김치 레시피가 있어요. 지훈이 통역해줬어요. 이 레시피는 할머니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온 거예요. 저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절여진 배추를 헹군 후 한 입 한 입 사이에 빨간 양념장을 바르기 시작하셨어요. 마치 예술가가 작업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마법은 발효 과정에서 일어나 할머니는 지훈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우리를 뒷마당에 묻어둔 큰 장독대를 보여주셨어요. 김치는 여기다 저장해. 여름에는 땅이 김치를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얼지 않게 막아줘. 저는 장독대 중 하나를 들여다봤어요. 발효된 김치의 진하고 새콤한 향이 올라오자 저도 모르게 입에 군침이 돌았어요. 할머니는 제 반응을 보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맛을 한번 볼래? 라고 물으셨어요. 우리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고 할머니는 여러 개의 작은 접시를 내오셨어요. 각 접시에는 발효 단계가 다른 김치가 담겨 있었어요. 신선한 김치는 아삭하고 매웠고 한 달 된 김치는 맛이 더 깊고 복잡했어요.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자랑하시는 김치, 1년 넘게 숙성된 김치를 꺼내셨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이전에 김치를 먹어본 경험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훈과 할머니의 기대 어린 표정을 보고 그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젓가락으로 1년 된 김치를 집어 먹었어요. 그 맛은 정말 놀라웠어요. 매콤하기도 했지만 새콤하고 약간 달달한 맛도 나면서 복잡한 풍미가 입 안에서 폭발했어요. 마늘과 생강 맛도 느껴졌고 발효된 해산물에서 오는 감칠맛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시간과 인내가 담긴 깊은 맛이 있었어요. 와, 저는 진심으로 놀라며 말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웃으셨어요. 지훈을 통해 할머니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할머니는 혹독한 겨울, 김치가 유일한 채소 공급원이었던 시절을 말씀하셨고 어머니와 할머니와 함께 김치를 만들던 추억, 그리고 이제 손주들과 함께 김치를 만드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 역사 속 힘들었던 시절에 지훈이 통역했어요. 김치가 우리를 버티게 해줬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 그리고 생존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으며 김치를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김치는 이제 단순히 맛을 평가할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야기였고 역사의 한 조각을 제가 직접 맛보고 있는 거였어요. 한 입 한 입이 김치를 만들고 먹었던 사람들과 세대들의 연결을 느끼게 해줬어요. 저는 다시 할머니의 손을 바라봤어요. 그 손은 단순히 노인의 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술가의 손이었고 전통을 지켜나가는 사람의 손이었으며 이야기꾼의 손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김치를 통해 자신의 삶과 가족의 역사, 그리고 나라의 문화를 저와 나누고 있었어요. 할머니 집을 떠날 때쯤 제 한국 음식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맛을 보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경험하고 전통을 느끼고 삶의 방식을 배우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겸손해지면서도 동시에 설렜어요.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싶었고, 더 많이 맛보고 배우고 싶었어요. 한국은 그 음식들을 통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교훈을 주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훈이랑 다시 서울로 돌아오면서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전에는 혼란스럽게 느껴졌던 거리들이 이제는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가진 것처럼 보였죠. 예전에는 저를 압도했던 냄새들도 이제는 입맛을 돋우더라고요. 마치 한국을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지훈 씨, 제가 말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 음식 좀 더 먹어볼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지훈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 좀 소개해 줄래요? 지훈이는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얼굴이 환해졌어요. 진짜? 더 먹어보고 싶어? 그럼 딱 시작하기 좋은 곳 알아. 그는 저를 좁은 골목길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작은 식당들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는 고기 굽는 냄새와 향신료로 가득했어요. 배가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마을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작은 식당이었는데 테이블도 몇 개밖에 없는 아담한 곳이었어요. 한 노인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솥에서 뭔가를 저으면서 그 냄새가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지훈이가 한국어로 그에게 말을 걸었고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야. 지훈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넌 분명 좋아할 거야. 저는 시장에서 떡볶이를 본 적은 있지만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주방장이 우리 앞에 김이 나는 그릇을 놓았어요. 그 안에는 길쭉한 떡이 빨간 소스에 가득 담겨 있었고 작은 어묵들과 파도 그 위에 띄워져 있었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해. 지훈이가 제가 젓가락을 들 때 경고했어요. 저는 작은 한 입을 떼어내고 먼저 불어서 식혔어요. 떡은 쫀득쫀득했고 마치 부드러운 젤리곰처럼 씹히는데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어요. 소스는 매콤하지만 그렇게 맵지는 않았고 살짝 달달한 맛이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있었어요. 어묵은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더해줬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제가 감탄하면서 벌써 다음 한 입을 집어들었어요. 지훈이는 뿌듯해하며 웃었어요. 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 떡볶이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정말 위안이 되는 음식이야. 나한테는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고 먹던 간식을 떠올리게 해. 우리가 먹는 동안 지훈이는 자기가 한국에서 자란 이야기를 해줬어요. 할머니가 그가 아플 때 떡볶이를 만들어 주시곤 했는데 지훈이가 떡을 특히 좋아한다는 걸 아셔서 떡을 더 많이 넣어주셨대요. 그가 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 그 눈에서 사랑이 묻어나는 걸 보면서 이 간단한 음식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추억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떡볶이를 다 먹고 나서 지훈이는 저를 또 다른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이번에는 삼계탕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이건 전통적인 닭고기 수프야. 지훈이가 설명했어요. 보통 여름 가장 더운 날에 이걸 먹으면서 더위를 이겨내려고 해. 서빙된 삼계탕은 각각의 작은 솥에 담긴 어린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있었고 국물은 뽀얀색이었어요. 인삼과 여러 가지 약재 향이 코를 자극했죠. 지훈이가 닭에서 부드러운 살을 조심스럽게 발라내고 그 안에 찰밥과 함께 먹는 법을 보여줬어요. 제가 첫 숟가락을 뜨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위안이 되는 맛이었거든요. 국물은 깊고 진한 맛이 나지만 무겁지는 않았어요. 닭고기는 입에서 살살 녹았고 뜨거운 국물이었지만 먹고 나니 오히려 상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해. 제가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고 말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더운 날에 이걸 먹고 싶어 하는구나.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엄마도 여름마다 이걸 꼭 해주셨어. 이걸 먹어야 더위를 이겨낼 힘이 생긴다고 하셨거든. 마지막으로 간 곳은 작은 모던한 식당이었어요. 여기서 제일 맛있는 순두부찌개를 먹을 수 있어. 지훈이가 말했어요. 매운 두부찌개야. 찌개가 나오자 뜨거운 돌솥 안에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그 진한 빨간색이 마을에서 먹었던 김치를 떠올리게 했죠. 지훈이는 날달걀을 찌개에 깨서 넣고 뜨거운 국물이 그걸 익히게끔 저어줬어요. 저는 온도에 신경 쓰면서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봤어요. 입안에서 맛이 터지더라고요. 매콤하지만 부담스럽게 맵진 않았고 부드러운 두부는 국물의 맛을 제대로 머금고 있었어요. 그리고 달걀이 국물을 더 고소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먹으면서 저는 한국에서 처음 맞았던 날과 오늘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 음식에 대해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이곳에서 맛본 음식은 단순히 맛이 아니라 그 뒤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 추억, 그리고 문화를 함께 느끼게 해줬거든요. 제가 지훈이를 바라보니 그는 찌개를 흡입하면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고마워.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진짜 한국을 보여줘서. 지훈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음식은 우리 문화의 핵심이야. 내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나도 기뻐. 우리가 식사를 끝내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거리들이 달라 보였어요. 네온사인, 붐비는 인파, 길거리 음식의 유혹적인 냄새까지 이 모든 것이 생기 넘치는 하나의 큰 문화의 조각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 안에서 잠깐이나마 한국의 심장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큰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 음식을 주제로 기사를 쓰기 위해 앉았을 때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통은 그냥 음식의 맛과 식감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는데 이번에는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타이핑을 시작하자 글이 술술 써졌어요. 제일 먼저 할머니의 김치에 대해 썼어요. 주름진 할머니의 손이 재료를 섞는 모습을 정성스럽게 묘사했어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때 미소 짓는 모습도 적었죠. 독자들이 제가 본 것을 똑같이 보길 바랐어요. 이게 그냥 음식이 아니라는 거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역사라는 거요. 그 다음은 지훈에 대해 썼어요. 그가 한국 음식을 이야기할 때 반짝이던 눈빛을 묘사했어요. 그가 서울의 여러 맛집을 소개해줬던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들려줬어요. 그에게 요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의 문화를 세상과 나누는 방법이었죠. 독자들이 그의 열정을 느끼고 그 의미를 이해하길 바랐어요. 글을 쓰다 보니 제가 먹어본 모든 음식들이 떠올랐어요. 추운 날 저를 따뜻하게 해주었던 매콤한 떡볶이, 집에서 먹던 치킨 수프를 떠올리게 했던 삼계탕,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매웠지만 자꾸만 먹고 싶었던 순두부찌개, 각각의 음식을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그 음식들이 저에게 준 감정까지도 묘사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음식이 맛있느냐 없느냐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음식이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재료들, 요리하는 방법, 그리고 음식이 어떻게 제공되는지까지도 다 의미가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소리, 냄새, 음식까지 전부 생소했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처음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게 두려웠다고요. 김치찌개를 처음 봤을 때는 맛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돌렸던 기억도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썼어요. 지훈과 할머니와 함께 보낸 날에 대해 묘사하면서 제 마음이 어떻게 열리게 됐는지 이야기했어요. 음식을 정말 이해하려면 그 음식을 만든 사람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걸 배웠다고요. 할머니의 김치를 처음 맛봤을 때의 순간도 썼어요. 그 폭발적인 맛이 입안에 퍼지던 그 순간. 왜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갑자기 이해가 됐거든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서 그건 그들의 일부였어요. 글을 쓰면서 마치 독자들을 저와 함께 여행시키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마음을 닫고 있던 제가 점점 호기심을 갖게 되고 비판만 하던 제가 이해하게 되고 음식 평론가에서 학생으로 변해가는 과정을요.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한국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고 적었어요. 음식은 단순히 먹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법이라고요. 그들의 삶, 그들의 역사,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창문과도 같다고요. 글을 다 쓰고 나서 다시 읽어봤어요.
전에 썼던 글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단순히 음식이 좋았는지 나빴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쓴 거였죠. 배우고 성장한 이야기를요. 더 깊이 들여다보고 질문하고 음식을 둘러싼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을 수 있게 된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요. 제가 이 기사를 쓸 때 사람들이 마치 저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길 바랐어요. 매콤한 김치의 맛, 따뜻한 국물의 온기, 할머니의 미소를 직접 보는 것처럼요.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을 그들도 이해하길 바랐어요. 음식은 그저 접시에 담긴 것만이 아니라는 거요. 사람, 문화, 그리고 교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요. 기사를 발송하고 나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제가 쓴 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에 대해서도요. 한국에 도착했던 그 음식 평론가는 더 이상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었어요. 더 깊이 들여다볼 줄 알고 질문할 줄 알게 되었고 음식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이요. 제가 다녔던 수많은 식당들과 그곳의 화려한 음식들을 떠올려 봤어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이번 여정이 그 모든 경험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줬다는 걸 깨달았어요. 겸손함, 호기심, 그리고 언제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요. 짐을 싸면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설렜어요.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기대됐어요. 이제는 매 끼니가 모험처럼 느껴질 거였죠. 한 입 한 입이 새로운 무언가를 배울 기회일 테니까요. 인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혼자 미소 지었어요. 세상이 제게 어떤 새로운 교훈을 준비하고 있을지 너무 기대됐거든요. 이제 알았어요. 모든 음식에는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는 거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